자, 우리 11번 문제 볼 건데요. 이건 2026학년도 수능 29번 문제였죠. 꽤 이제 어려워 보이는,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생각의 순서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선 이제 발견해야 될 조건들이 있는데요. 첫 항과 공차 같은 등차 수열, 여기까지는 아마 읽기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공차와 첫 항을 모두 D라고 놓는다면 너희 일반항은 그냥 뭐 D, N 이렇게 이제 표기가 가능할 거예요. 그다음 등비 수열이라는 조건이 있죠. 이제 등비 수열. 근데 이거는 여기서 해결할 수 없다. 그럼 첫 항 뭐 B라고 잡고요. 그다음에 공비가 주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놔야 될 것 같아. 거기까지. 근데 문제는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조건을 좀 보면 이 조건이 굉장히 독특해요. 처음에 좀 어렵다 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 잘 봐요. 차분히 보니 이게 그런 게 아니야. i에다 1을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요? bk 플러스 1이 a1분의 1 마이너스 1이고요. bk 플러스 2가 a2분의 1 마이너스 1이고요. bk 플러스 3이 a3분의 1 마이너스 1이라는 관계예요. 근데 이쯤 알아야 될 게 그래 나 등비수열이야. 뭐가 들어가죠? 등비 중앙으로 식에 정리가 가능하고요. 당연히 an에 대한 어떤 설명이 가능하니까 쓸 수 있겠죠. 그럼 가운데 것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A2 같은 경우는 뭐 2D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 자리가 뭐 2D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D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중앙. 그 다음에 이 자리는 그냥 D분의 이렇게 써주면 되나요? 그래서 D분의 1 마이너스 D 곱하기 여기가 얼마? 3D. 그럼 1 마이너스 3D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자 분모는 D제곱이 사라질 거니까 4분의 4 D제곱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이렇게 잡힐 거고요. 여기 D제곱 사라지니까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4D에 플러스 3D제곱인가요? 해서 정리를 좀 하면 12 D의 제곱 마이너스 12D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16 D 플러스 12 D제곱이 되면서 오우 땡큐 이렇게 지워집니다. 4 D가 얼마가 돼요? 1. 그래서 D가 4분의 1이라는 것이 결정되고요. 자 이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 자 바로 뭐예요? A N을 쓸 수 있구나. 바로 4분의 N이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떤 킬퍼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자리가. 그러니까 너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 일반항에 관련된 어떤 수식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하게 쓰였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뭘 봐줘야 되냐면 두 번째 킬 포인트는 첫 번째는 등비중앙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 부등식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자 보시면요. 이리 봐봐. AN이 지금처럼 주어졌으니까 이 AN을 기반으로 다시 BK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알려줄 수 있는 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BN에 대한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럼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안쪽에 예측을 해보면 이게 등비 수열이잖아요. 그럼 등비 급수 아이디어일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텔레스코핑이죠. 뭐예요? 망원 수열의 합. 또는 소거형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하지. 지워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연결되려면 여기서 이제 논리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BN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게 고민이 되죠. BN. 자 그럼 여기 보시면 B K 플러스 1을 다시 쓸게요. BK 플러스 1은 지금 써보면 A1 그럼 얼마 이거 3인가요? 3? 맞죠? 그 다음에 이제 BK 플러스 2라고 써주면 여기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니까 2 빼기 1에서 여기 끝났지. 왜 끝났냐면 따라서 이게 공비를 알려주죠. 바로 공비는 3분의 1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BN은 B 그 다음에 3분의 1에 N-1 꼴이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이쪽으로 가도록 합시다. 너를 정리할 수 있게 돼. 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게 되죠? 자 등비급수 그럼 요 자리는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첫항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여기가 시그마 이렇게 잡히는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등차 수열에서 정말 많이 하던 거죠. 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공차입니다. 그럼 앞쪽이 공차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4 그쵸? 그럼 이 앞쪽은 또 어떻게 돼요?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인데 이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집어넣으면서 소거가 되죠. 결론적으로 2분의 3B 마이너스 여기 어떻게 됩니까? 16이죠. 근데 그게 부등식으로 제시가 됐으니까 정리하면 얘가 0보다 크고 30보다 작다고 그랬어. 그럼 이제 16 이제 크고요. 여기가 2분의 3B 이게 숫자 왜 이래? 46 이렇게 되죠. 그러면 3분의 32 여기가 B인가요? 이렇게 되지. 그리고 3분의 여기 92네요.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B를 뭔가 결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약간 머뭇거리게 되지요. 자,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자 이미 우리는 B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B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했다고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처음에 B K 플러스 1이라고 제공된 이 위치 있죠. 요거 그게 얼마였어요? 바로 3이었단 얘기야. 3. 그런데 BK 플러스 1은요 B 곱하기 3의
K인가요? 맞죠? 아니, 다시 3분의 1의 K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B는 3 곱하기 3K 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3의 거듭제곱 꼴이에요. 아, 됐다. 따라서 이거지. 이 논리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얼마면 가능할까요? B가 3의 제곱 안 되고 세제곱이면 되나? 그쵸, 세제곱이면 되는군요. 그래서 B가 3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서 문제는 또 끝나지. 그걸 가지고 뭘 찾을 건데 이제 마무리 들어가 볼까요? 바로 이 값을 찾으래요. 그래서 내려옵시다. 너를 정리하면 A2는 이미 뭐 구할 수 있죠. A2 그냥 바로 쓸까요? A2는 얼마다? 2분의 1입니다. 자, 두 번째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B2n 그러면 공비는 3분의 1의 제곱일 거니까 너가 되겠고요. B의 두 번째 항이니까 B의 두 번째 항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B의 두 번째 항 이쪽으로 가볼까요? B의 2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B가 3의 세제곱이고 여기가 3분의 1에 자 B의 2 하니까 2 빼기 하면 이게 3의 제곱인가요? 맞아? 군가 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됐죠? 네, 여기까지. 첫 항이 3의 세제곱이고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그냥 바로 구할 수 있고 정리하시면 얼마예요? 8분의 99, 81 신중하게 그럼 이 두 개 뭐 하자고 그랬어? 곱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16분의 81 자, 따라서 답은 97 지금처럼 정리가 됩니다. 이게 비주얼에 비해서는 조금 수월하게 좀 풀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주얼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읽기가 되게 불편해. 문자도 너무 많고. 그래서 여기서 로직과 어떤 키워드를 잘 잡아주라고 그랬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첫 항과 공차가 같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 잡고요. 두 번째 여기서 쫄면 안 돼. 여기서 완전 쫄았지. 이 쫄면 안 된다고요. 바로 여기가 뭐? 등비 중앙의 아이디어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자마자 등비급수와 텔레스코핑 바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 개념들을 바로 연결해서 문제 복잡도만 높인 거야. 이번 수능 문제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계산이 좀 복잡하고 그리고 비주얼상으로 굉장히 그 킬러의 어떤 모양들을 좀 띄고 있는 게 아닌가. 그동안 또 겁먹은 문제들도 많았거든요. 이 번호대에서. 근데 이제 그것에 비해서는 분명히 교과 내적이고 굉장히 명확한 풀이를 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잘 만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경향은 여전히 유지가 될 것 같아요. 29번 근방에서 등비급수의 분류형, 지금처럼 수식형 문제는요.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죠. 어쨌든 올해도 준비 잘하셔서 이런 류의 문제들